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낭만처럼 들립니다. 패기 넘치는 도전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이 말을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날개이며 남은 생을 비참하지 않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돈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늙고 병들었는데 돈까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펼쳐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서글픈 인생의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늙을수록 왜 돈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음의 4가지 핵심 원칙을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첫째, 돈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는 원칙입니다. 둘째, 돈은 인간관계의 걸음망이라는 원칙입니다. 셋째, 돈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원칙입니다. 넷째, 돈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2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평생 번 돈을 자식들의 결혼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모두 내어주고 나는 자식들이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빈털터리가 된 김은진 씨입니다. 다른 한 분은 자식들이 섭섭해하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끝까지 움켜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며 통장을 지킨 박영희 씨입니다. 10년 뒤 두 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은진 씨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자식들이 바빠서 귀찮아할까봐 먼저 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박영희 씨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며 손주들이 찾아오면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며 환하게 웃는 기다려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에 돈이 갖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4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격표를 먼저 봐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차비 걱정에 망설여야 하며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참아야 할 때 인간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현실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여름 폭염이 쏟아지는 날 집안의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전기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해가 지겠지. 하지만 해가 져도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그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된 지하철 역사나 은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눈치를 보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젊은 시절 넥타이를 매고 당당하게 회사를 다니던 모습과 겹쳐지며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이영수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으면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생수입니다.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이영수 씨가 겪는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이 주는 모멸감이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세계 일주를 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세일 코너가 아닌 신선한 과일 코너에서 딸기 한 팩을 집어들 수 있는 자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택시를 타야 할 때 버스 노선을 검색하지 않고 손을 흔들 수 있는 자유.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존엄을 만듭니다. 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해주는 침묵의 자유를 줍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전화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수리기사를 부르고 수리비를 지불하면 끝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진정한 위력입니다. 돈은 문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지불의 문제로 바꿔줍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감정 소모가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라는 원망이 생기고 부모님은 왜 맨날 돈 달라고만 하실까라는 자식의 짜증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고 관계는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을 아껴서 여러분의 자유 비용을 만드십시오. 자식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들은 고마워하고 며칠 뒤에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한 달 내내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비상금은 사치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내 자유는 내 지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둘째, 돈은 인간관계의 걸음망이라는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외로움은 뼛속까지 파고들고 말동무 하나가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이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돈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사람도 떠나가고 나쁜 사람이나 사기꾼만 꼬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여기 동창회에 다녀온 최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민석 씨는 은퇴 후 연금이 넉넉지 않아 항상 지갑이 얇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자 최민석 씨는 저도 모르게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 내가 낼게 라고 외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결국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가 계산을 했고 모두가 그 친구에게 잘 먹었다. 역시 김 사장이다라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2차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도 최민석 씨는 메뉴판의 가격을 먼저 봅니다. 친구들은 화기애애하게 자식 자랑,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최민석 씨는 혹시라도 돈 걷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대화에 끼어들기도 힘듭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다음부터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노년의 사회생활에서 밥값은 단순한 식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자 발언권입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친구는 짠돌이라 부르지 말자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노후 자금이 빠듯하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살 능력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라고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나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사람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나를 막대하거나 무시해도 참고 만나야 합니다.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존심을 파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집에는 창문으로 가난이 들어오고 문으로 사랑이 나간다. 노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친구를 돈으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 가끔은 내가 베풀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베푸는 기쁨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줄 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십시오. 친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힘내라고 말할 때 친구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느낍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불필요한 모임, 나가서 스트레스만 받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비와 차비를 아껴두십시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때는 지갑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돈으로 사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을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닫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셋째, 돈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늙음은 필연적으로 질병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병을 다루는 과정은 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플 때 돈이 없으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여기 한 병실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6인실 병실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박정순 씨가 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코지방 소리, 밤새 켜져 있는 희미한 불빛,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간호사와 보호자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링거줄을 끌고 복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어 바쁜 딸이 휴가를 내고 와서 쪽잠을 자며 간병하고 있습니다. 딸의 퀭한 눈을 볼 때마다 박정순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식 고생 안 시키지. 이런 모진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의사가 비급여 항목이라 좀 비싸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말했을 때 박정순 씨는 딸의 눈치를 보며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기본 치료만 해주세요. 저 다 나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순간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1인실에 입원한 누군가를 생각해 봅시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합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곁을 지키며 손발이 되어줍니다. 자식들은 가끔 들러서 얼굴만 보고 가면 됩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시술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은 고통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름칠해주고 부품을 갈아 끼워줘야 돌아갑니다. 그 기름칠과 부품 교체가 다 돈입니다. 임플란트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맛있는 고기를 씹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틀니를 끼고 죽이나 먹어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노년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보청기, 백내장 수술, 관절 수술,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이지만 현대 사회의 노인에게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돈 있는 환자가 돈 없는 환자보다 100번 낫다.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쿠션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자만합니다. 하지만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돈 좀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돈은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 때문에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악착같이 돈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식이 사업 망했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절대 꺼내주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자식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누웠을 때 자식에게 병원비 좀 다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서랍에 통장이 있으니 그걸로 계산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부모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돈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돈을 줍니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손주 학비 대주고, 사업 자금 대줍니다.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동안 주었던 모든 사랑은 빛이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난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됩니다. 여기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소문난 정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 셋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빚까지 졌습니다. 자식들은 성공해서 의사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지금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냅니다. 성공한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오는 용돈 3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정수 씨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보일러도 못 켭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바빠요, 아버님. 돈 보냈잖아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옵니다. 정수 씨는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해합니다. 내가 더 해줬어야 하는데.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돈 때문에 원망으로 끝나는 관계. 반대로 자식에게 나는 너희 도움 필요 없다. 내 노후는 내가 다 준비해놨다라고 선언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은 확실히 챙겨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어떨까요? 부모님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데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갈 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서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좋으셨어요? 이런 여유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유산으로 물려줄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일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잘 사는 것이 자식을 돕는 최고의 길입니다. 자식들이 힘들어 보이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섣불리 도와주다가 여러분까지 무너지면 나중에는 자식이 여러분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두 명 다 물에 빠지는 꼴입니다. 한 명이라도 묻에 서 있어야 나중에 정말 위급할 때 밧줄이라도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산 상속은 죽기 직전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다 쓰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 쓰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 재산에 기대를 안 하고 스스로 일어섭니다. 부모가 재산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의 논리입니다. 돈 봉투를 쥔 손에 힘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도 지켜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둘째, 돈은 인간관계의 거름망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비굴하지 않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푸는 기쁨은 노년의 특권입니다. 셋째, 돈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플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효자 아들이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힌 잔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통 없이 치료받고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차갑고 매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돈뿐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노후를 지킬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자식이라는 복권에 내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을 아끼고 자식에게 줄 용돈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그 돈을 모으십시오. 그 작은 돈들이 모여 먼 훗날 여러분이 가장 약해졌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 효도순도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돈 덕분에 내 인생 참 괜찮았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과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더 깊은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신 지혜로운 댓글은 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응원이 됩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